안녕하세요. 온영석입니다. 오늘도 온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사실상 경합주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 위스콘신도 트럼프 지역으로 됐고, 펜실베니아, 너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모든 경합주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 배팅마켓에서 이 대다수 경합주가 트럼프한테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올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합주가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Real Clear Politics가 이제 각 주 여론조사, 평균 여론조사를 낸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가장 최신 지도입니다. 보면은 트럼프가 312명, 트럼프 팬스가 312명이 보이시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팀 워즈가 226명에 그친다. 그러니까 312 대 226으로 압승을 거둘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보면은 너바다, 가장 중요한 주들이 네바다하고 애리조나, 트럼프 지역으로 갔고, 플로리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빨간 지역이 됐습니다. 트럼프 지역이 됐고요. 오하이오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주가 됐고, 펜실베니아도 빨간 지역. 좀 펜실베니아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문제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시건, 위스콘신까지 이렇게 빨간 지역으로 다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가 306명으로 승리를 거뒀죠. 자, 306명으로 승리를 거뒀고 2020년 때도 조 바이든이 306명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올해 선거에서는 왜 306명이 아니고 312명이냐? 그전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네바다가 빨개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바다가 트럼프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12명으로 2016년 때 대선 때보다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건 그거 여러분께서도 느껴지시잖아요. 트럼프 인기가 2016년,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보다도 훨씬 강하고 미국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정치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만큼 인기 많은 정치인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트럼프만큼 인기 많은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코첼라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11만 명이 왔다 이런 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인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기득권 엘리트 딥스테이트 진영이 일부 딥스테이트가 아니죠. 딥스테이트 전부가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빅테크, 빅할리우드, 빅파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맨날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특히 위스콘신까지 트럼프한테 간 모양새입니다. 자, 얼마나 트럼프가 지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지 이 맵만 보면 이 USA 투데이는 다른 언론, 뉴욕타워, 아포, CNN이 다 한번 쫙 돈 다음에 최종 정리하는 그런 언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안티 트럼프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죠. 자, 여기 보면은 Bets on Trump jump, 그러니까 가짜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ets on Trump jump as Harris trails in battleground polls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럼프 배팅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USA 투데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10월 17일이니까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승부는 끝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도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일란 머스크도 계속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펜실베니아에 올인을 했어요. 올해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이기는 후보가 결국에 모든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란 머스크가 거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정말 상황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민주당이 좋다, 카말라 찍겠다 하는 한인분들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정말 기득권 멤버라면은 또 좋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면 딥스테이트 진영 멤버라면 좋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 애리조나 배팅 마켓 68대 32 더블 스코어가 넘는 거죠.
예? 64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68대 32, 조지아 64대 36. 가장 중요한 주가 바로 애리조나, 조지아고 펜실베이니아인데 압도적입니다. 펜실베이니아도 거의 60대 40 수준, 59대 41로 이렇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주를 이긴다는 건 끝난다는 얘기예요. 미시건, 위스콘신. 저는 미시건은 항상 트럼프한테 더 유리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장난질 많다.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장난질이 많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장난질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제 트럼프가 잘 극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도 오늘 제가 방송 전해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도 누가 질문했잖아요. 그 장난질이 걱정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 투표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압승을 거둘기 때문에 장난질을 해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자, 미시간에서도 두 자릿수예요. 55대 45. 배팅입니다. 위스콘신도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근소하게 두 자릿수고요. 54%, 46%. 네바다가 이제 2포인트 차입니다. 자, 선거인단 보시려면 자, 애리조나 11명이에요. 선거인단. 조지아 16명. 10명 이상이면은 많은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16명. 19명. 예. 이거 그래서 제일 크죠. 그리고 미시건 15명, 위스콘신 10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시건, 위스콘신. 그 네바다는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6명.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제 댓글도 보면은 이렇게 장난질이 제일 걱정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2020년 때 당했고 2022년 때도 좀 이상했죠. 물론 뭐 2022년에는 낙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라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냐. 여전히 조기 투표, 시즌, 장기간 동안 투표하고 있고 그리고 우편 투표 성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물론 종이 투표로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50개 주가 다요. 그래서 이 이슈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Too big to rig. 그래서 물론 장난질이 있고 그걸 다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 지금 이렇게 배팅 마켓도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난질을. 그러니까 조마조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올해는 정말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올해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가 올해 이기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넷 잭슨도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고 캔디스 오원스 보수 논객 유튜버죠. 캔디스 오원스 럼블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캔디스 오원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카말라가 자서전에서 할머니를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자기 할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었다. 예. A Jamaican woman who knew her has confirmed that Kamala's real grandma Beryl was Irish. 아일랜드 계통 할머니라는 겁니다. 흑인이 아니라. 지금 그 캔디스 원스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에 요새 트윗 많이 올립니다. X에 글을 올려요. 그 트루스 소셜이 있는데 이러다가 트루스 소셜 올해 이번 달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X가 트루스 소셜한테요. 자, 이제 DJT 그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이번 달 내내. 자, 이렇게 썼습니다. 거짓말쟁이 카말라 해리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렛 베어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트럼프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 증후군이라는 거대하고 구제할 수 없는 증상을 앓고 있는데 사실 너무 심해서 역사상 최고의 경제와 가장 강력한 국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미국 국경 순찰 때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다. 이게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했죠. 브렛 베어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지지는 엄청난 영광이었다. 그들은 카말라 동지가 끔찍한 일을 했고 기억에 남는 최악의 일을 했고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지만 곧 사라져야 한다. 다시 한번 카말라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힘들었지만 매우 공정한 인터뷰를 진행한 브렛 베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 그녀의 열등한 인지 능력을 당장 테스트해야 된다. 지금 인지력 테스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막 노래 불렀잖아요. 인지력 테스트 해야 된다고 트럼프. 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인지력 테스트 못 하자고 얘기 안 합니까? 59세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런가요? 말이 안 되죠. 나이가 90대라도 이게 뚜렷뚜렷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이 문제인 거죠. 자, 이거 벌써 2,450만 뷰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요.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언론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안 된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겠죠. 뉴욕타임스가 미친 좌파 언론이 아니라면은 공식 지지를 안 했겠죠.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전당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대부분 한국 한인 언론들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밈을 이렇게 딱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트럼프 지금 이게 트럼프고 언론한테 맨날 이렇게 혹사당하듯이 얻어맞지 않습니다. 뭐 물론 트럼프가 엄청나게 반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문 수준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은 카말라는 첫 번째 터프한 인터뷰 치렀다고 이렇게 엉엉 울고 있다. 그런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어 나한테? 나 여자잖아. 나 여자를 남자 인터뷰어가 여자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돼. 이거는 여성 차별이야. 이런 앵글을 잡고 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못난이처럼. 못난이 오바마, 못난이 바이든처럼 말이죠. 그들도 솔직히 언론들이 공정했다면 절대로 그렇게까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한인 언론만 보면 오바마 대단해, 바이든 대단해 그러고 있지만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저는 가장 부패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국세청 스캔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분노의 질주 스캔들, 우라늄 광물 25% 러시아에 팔아넘긴 우라늄 원 스캔들, 벵가지 스캔들. 얼마나 스캔들이 많습니까? 오바마 정부 내내 스캔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한인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뉴욕타워아포 CNN이 안 했다고. 또 심지어 뉴욕타워아포 CNN이 가끔씩 다루더라도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그게 한국 한인 언론의 현 주소예요. 자, JD 밴스가 아주 중요한 글을 올렸습니다. X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이었고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급여가 인상됐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real wage가 올라갔어요. real wage가.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 수준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은 낮았다. 국경도 안전했다. 그리고 모두 도널드 트럼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한 세대 동안 누렸던 것보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 We had more peace around the globe than we had in a generation in this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가장 평화로웠고 트럼프 때. 이것도 2천만 이상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X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유튜브가 또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럼블하고요. 뭐 럼블은 이제 럼블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는 뭐 제가 볼 때 보수가 한 7대 3으로 더 많다고 봅니다. 그 농객들 팟캐스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맞춰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ABC, NBC, CBS, 뉴욕타워아포가 미친 소리 맨날 해도. X 보면은 카말라가 하는 영상들이 계속 그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2019년에 불법 체류자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대학에서 무료 학비를 지원받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걸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5년 전이다. 5년 전인데 뭐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잖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Yeah, so 그렇게 딱 글을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어머님이죠. 예, 어머니 그 이소 케네디,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동생의 부인, 예, 이소 케네디 장례식에서 이제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그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마치 오바마가 바이든을 혼쭐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입술 판독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랩 리더 그 얘기를 보면은 바이든이 오바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She's not as strong as me. 그녀는 나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녀가 누구겠습니까? 카말라가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애인데 왜 나를 교체했느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근데 뭐 바이든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걸 본인이 잘 모르나 봐요. 1차 토론 때 폭망했으니까 교체된 거죠. 그러니까 She's not as strong as me. 그러니까 오바마가 That's true. 그 말은 맞긴 맞아. 그러니까 오바마도 카말라가 별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인물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공식 지지 안 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공식 지지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이 컸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를 보면은 누구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 난 어디 가든 하겠다. 뭐 저기 블룸버그 인터뷰도 그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했는데 편집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적대적이었죠. 트럼프한테 뭐 관세에 놓고. 근데 트럼프가 오늘 그랬죠. 자기는
사랑 그 패트릭 벳 데이비드 쇼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love라는 단어보다 tariff 관세라는 단어를 더 사랑한다고. 딱 그것만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는지 저는 느껴집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 굉장히 이거 뜯어고칠 필요가 있고 정말 모든 국가 상대로 고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방식대로 무역 정책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역 이슈에 있어서 뜯어 고쳐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계속 무역 그 적자만 쌓으면은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결국 납세자들이 힘들어진다. 그 말은 100%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한국도 엄청나게 그 수익을 막대하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들어가면은 유류 값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한국 경제 상승했습니다. 예,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기록적으로 예,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 원래 12위 하다가 7위로 껑충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위비 일부, 그러니까 체류비예요 결국. 그 미군 기지에 머무는 그런 전기값, 가스비 그거 절반 못 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상대로 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그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기름값이 내려가면. 자, 트럼프가 WWE 슈퍼스타죠. 언더테이커. 여러분께서 WWE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WWE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도 좋아했었는데 가끔씩 봐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재밌더라고요. 예전 거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되죠. 이 언더테이커는 이제 전설 중에 전설인데요. 가장 롱런했죠. WWE에서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대선 때도 공식 지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팟캐스트 그 같이 한다고 그래요. 예, 팟캐스트 인터뷰 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기대됩니다. 트럼프는 팟캐스트 인터뷰 그리고 트럼프 인터뷰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데이터 위주로 그리고 학문적이에요. 정말 트럼프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신문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서적만 뭐 27권 읽었다고 그러죠. 그 전에 LA 타임스에서 한번 보도됐던 것 같은데 물론 LA 타임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막 출마했을 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좀 추켜 세우는 듯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거 아마 뺐을 거예요. 아마 삭제시켰을 겁니다. 구글 해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책 안 읽는다고 그런 거짓 보도를 하고 있지만 오바마 책들도 다 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이 내용 그 문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잘 썼는데 대필했다는 논란도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빌 에어스라는 국내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또 자기 입으로 오바마 책을 대신 써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농인지 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긴 했어요. 저는 트럼프 책도 다 재밌게 읽었고 트럼프가 쓴 책도 한 7권 정도 읽은 것 같고 오바마 책도 2권 봤는데 오바마가 쓴 거는 다 본 거죠.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이 정말 문체가 너무 다른 건 맞고요. 트럼프가 지적하듯이. 근데 그 Dreams of My Father는 굉장히 책을 잘 썼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시쳇말로 글발이 있는 대통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뭐 능력자긴 하죠. 글 잘 써요.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바마 보면 affirmative action 소수기 우대 정책이 그런 성공 사례라고는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헐크 호건이 나와가지고 또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톤 콜드 스티브 아스틴도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웨인 더 락 존슨 그 사람도 이제 더 락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더 락이 2020년에 바이든 지지했다가 욕 정말 많이 먹었죠. 그래서 올해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심정적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 빈스 맥맨 WWE CEO이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 푸시하는 그런 선수들 레슬러들끼리 이게 싸웠는데 믹맨 쪽이 져가지고 벤스 맥맨 쪽이 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 깎는 지는 쪽이 머리를 다 깎이는 그런 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질 리는 없겠죠. 짜고 치는 거니까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결과는. 하지만 저는 프로레슬러들은 존경해요. 이게 정말 이거는 그 종합 예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몸만 뛰는 게 아니라 연기력도 받쳐줘야 되고 그 연기력, 실력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WWE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런가 하면은 이 WWE 스타 출신 데이브 바티스타는 급진 좌파 인물로 안티 트럼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엔지니어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항상 불리한 기사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2차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제임스 오키프가 이제 미디어 그룹을 통해 폭로를 했는데요. 자, 속보 2차 메타 엔지니어들이 선거 검열 관행을 폭로한다. 친 트럼프 게시물 다른 팀으로 가서 삭제시켰다는 겁니다. 예, Pro Trump posts go just up to another team to take it down. 다른 팀으로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바로 삭제된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유리한 기사들은. 그러니까 구글링 해봐도 보기가 힘들어요. 요새 그러니까 차라리 구글보다는 Bing.com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Bing.com 들어가면은 조금 더 트럼프한테 유리한 기사들도 좀 간혹 보이고 그래요. 좀 더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com보다는 Bing.com이 훨씬 더 낫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Bing.com도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자, 그리고 CNN 진행자였던 단 레먼이 폭탄을 투하했다. CNN한테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면서 흑인 남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한테 투표하고 있다. Time after time, they are voting for Trump. 트럼프가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1960년대 이후 최고로 인기 많다고 그러죠. 흑인 남성들,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1960년대 이후 가장 거의 65년 만에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흑인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원래 공화당이 흑인 표는 다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트럼프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첫 번째 임기, 두 번째 임기 때까지는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는 워낙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안티 트럼프 그리고 주류 언론이 안티 트럼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았지만 이제는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흑인들이 특히 흑인 남성들이. 캔디스 오원스 같은 그런 농객도 원래 힐러리 지지했던 그런 농객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가 됐잖아요. 저도 제가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서 제가 처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최초의 보수 농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길이 올바르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한 거죠. 이런 그 부패는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뜯어 고쳐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하고 X를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드산티스나 딴 사람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트럼프가 진국이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의를 원한다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것. 지금 좌와 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 아닙니까? 저희 진실정치 슬로건이. 좌우가 아닌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 모델 클라리아 로즈 같은 경우에는 마가 모자까지 쓰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얼굴에 문신까지 마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게 뭐가 잘못돼서 이런 기조예요. 예. 그런데 얼굴에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고 그럽니다. 투표소 직원이. 한번 당시 장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came in here today wearing a Kamala of We would ask Biden them, and they would have to cover it up or leave about 150 feet if they had the same thing with the bumper sticker. Yes, sir. Where are all these people who got it tattooed on their face? They're on the other side. What about me? all these people. Can I vote right here with We're this? just listening. I'm good. Well, you'd have it covered. So if I by- had shorts like these on, if I had You daddy, would not be if able I had to. daddy hoochie shorts on, I I'm couldn't. afraid you wouldn't. So if I go get a MAGA tattoo on my face right now and I come in here, I'm just not allowed to vote? We have to Even figure with out the- some way of covering that. I'm sorry.
I'm gonna go get a MAGA tattoo right now and come back. Got that MAGA face tat now, baby. Let's fucking go. We were not allowed to be in here. Also says Trump on I'm not allowed. Okay, so I'm not allowed to be here with my Trump or my MAGA. So you know what I did, sir? I went and I got a MAGA face tat. So I'm gonna come in there to the polls. I'll take this hat off. You can hold it to me, and I am good to go. I'm sorry, Matt. You can take the hat off. Let's go. 아까 이 남성은 래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리에 저기 트럼프 얼굴 사진을 이렇게 문신으로 넣었는데 근데 가리기만 하면 투표가 가능했다 그러고 아까 그 여성은 보셨죠? 영상 보면은 이렇게 그 얼굴에 마가 찍으면은 안 되는 거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문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신에 대해서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예. 그 결국 투표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젠 아예 이렇게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대도시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왜 정치 성향을 숨겨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예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인플레이션에 힘들어하는 그리고 범죄가 난무하는 지금 범죄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 뭐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원, 연방 상원 그리고 연방 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방 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께서는 꼭 미셸 박스틸 의원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 있고 또 영킴 의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킴 의원도 꼭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한인 정치력 신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미셸 박스틸 의원 한인들이라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찍어 주셔야죠. 미셸 박스틸 의원 그리고 영킴 의원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도 이렇게 공식 지지를 했어요. 연방 하원 45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45 지역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출마를 하고요. 지금까지 15만 가구를 이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선거운동.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듣는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바로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문이죠. 물가 상승, 그다음에 유류비 인상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문에. 그다음에 치안 역시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문에. 그다음에 펜탈린 문제 역시 카말라 때문이죠. 예, 이런 문제들이 가장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특히 펜타닐은 18세에서 45세 사망 원인 1위예요. 1위. 국경 뻥 뚫려 오픈 국경,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때문이에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로 재료가 건너가서 제조된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중국도 굉장히 큰 문제죠. 중국 인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미셸 스틸 의원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요. 현재 펜타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루트가 바로 샌디에이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로 인해서 하루에 200명이 미국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범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한인 의원들 많이 당선돼야 되고요. 특히 공화당 후보들, 공화당 의원들은 정말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지금 현역 의원 2명, 특히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 그다음에 영킴 의원. 특히 스틸 의원님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 가장 막강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세출위원회, 세금과 무역, 사회안전, 보험, 의료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는. 때문에 한인들의 필요 현안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역 부분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물건들이 못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국의 한인 이산 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산 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죠. 미셸 박스틸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스틸 의원이. 정말 중요하죠.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위원회 그리고 노동 및 복지소위원회, 교육 및 노동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초당적 태스크포스에서도 활동합니다. 특히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내 위구르족 상대로 한 장기 적출 이런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권 탄압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셸 스트리 의원님이. 근데 사실 뭐 미국도 그렇게 인권 누구한테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논란도 없지는 않아요. 지금 딥스테이트가 활개치는 거 보면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인권을 완전히 탄압하는 게 바로 저는 딥스테이트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흑인들 공화당 찍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러티브 펼치는 게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권 탄압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그걸 검열 많이 하는 게 또 페이스북 뭐 등등 아닙니까? 그것도 인권 탄압이에요. 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보면 상대 후보가 이제 데렉 트렌 민주당 이제 그 베트남계인데 일부러 베트남계에 넣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베트남 그 45지구에 베트남 유권자가 많거든요. 베트남 유권자들은 거의 아시안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베트남계였어요. 아시안 커뮤니티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베트남계 투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계 이렇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아져야겠죠. 공화당 지지자가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가면 갈수록 깨어 있다는 겁니다. 뭐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공화당 지지하느냐 그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재 미국 현주소를 보면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당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미처 완전 부패하고 있는데 지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끼리 붙으면은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당끼리 만약에 서로 붙는다. 민주당원들끼리 그러면 그 중에서는 한인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많은 게 좋아요. 그래도 같은 그런 민족이. 그래서 아직 트렌은 까면 안 된다. 이렇게 딱 OC 레지스터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셸 박스틸 의원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 의원이에요. 한인 그것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트럼프하고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 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주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원 주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몸에 좋은 메가 알부민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가 알부민 진실정치 통해서 20%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hnhkorea.com 저희 댓글 제가 핀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회원 가입 가시면은 여기서 추천인에서 반드시 진실정치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진실정치 이렇게 써주셔야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블룸버그 인터뷰가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예, 아주 그 혼줄을 냈죠. 블룸버그 편집장. 그래서 관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와 유럽연합을 거론하면서 집권 시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그 블룸버그 통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인데 이 사람하고 대담하면서 계속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를 포함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을 비판하면서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100% 맞는 얘기예요. 100% 관세 이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러면 머세디스 벤츠는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거다. 그랬고 그들은 모든 걸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워낙에 지금 관세 이슈, 이 무역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의 전매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매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미시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이 이슈로. 저는 사실 2016년, 2020년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가 미시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하이오, 플로리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요 세 개 주 중에서 두 개 주 이기는 후보가 무조건 이겼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하지만 2020년 때 그 틀이 깨졌어요.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질 뭐 때문에 뭐 졌다고는 못했죠. 어쨌든 지지 않았습니까? 펜실베니아가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저는 미시건을 항상 봤습니다. 2020년 때 미시건 누구한테 가? 올해 선거에서도 미시건이 펜실베니아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안 그래도 트럼프가 딱 마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주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고. 그랬더니 펜실베니아 뭐 당연히 다들 펜실베니아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미시건 자동차 공장을 부활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노조가 무조건 민주당만 찍지만 이번에도 설마 민주당을 찍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신 나간 거죠. 이번에도 카멀라 찍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끼리 붙을 때는 제가 한인 후보 찍으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마지못해 이제 LA 같은 경우는 공화당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당을 이렇게 타고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는 일당 독재고 뭐 오레곤이나 워싱턴 스테이트도 그렇고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뉴욕이 좀 더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좀 캘리포니아에서도 근데 저는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곳곳에서도 이 트럼프 깃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를 겨냥해서도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할 거다.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장난질하면. 그래서 트럼프는 앞서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0%, 2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죠. 근데 한 무식한 언론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제가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관세 그 관세 시스템을 바이든이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근데 거기에 더 추가 관세 때리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유류 가격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말이죠. 그냥 뉴욕타워 아포 CNN만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심화, 영세기의 피해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죠. 예? 트럼프 때 공급망 혼란 없었고 인플레이션 심화 없었습니다. 영세기업 피해 더더욱 없었고요. 관세는 사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다. 오늘은 패트릭 팻 데이비드 쇼에 나와가지고 관세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렇게까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멕시코, 프랑스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관세 부과 시 제조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요. 또 우리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다. 그렇다면 관세를 내지 않게 할 거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세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너 같은 애들은 다 무식해가지고 모른다. 맨날 틀리지 않느냐 너네들 하는 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내가 결국 결정하는 거다. 너네들이 결정하는 거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기득권 편만 들겠죠. WSJ,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 아저씨도 블룸버그 이 사람도 아예 대놓고 시원하게 얘기했죠. You've been wrong all the time. For decades. 수십 년간 네 말 다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 기업들이 살아났나요? 관세 부과 안 해가지고 그냥 부익부 빈익빈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편? 부 편입니다. 빈 쪽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싼 인건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싼 인건비 그러면 기업인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러스트벨트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공장들 자꾸 밖으로 빼돌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이 모를 리는 없고 그냥 얄밉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어떻게든 기득권 편 내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편들어야 되나 그렇다고 대놓고 이 밖에 인건비가 더 싼데 미국인들 일자리 잃으면 뭐 어때? 기업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괜히 이렇게 뭐 거들먹거리면서 관세가 많으면은
물건이 비싸지고 공급망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애플은 삼성하고 경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런 설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영상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따로 준비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인터뷰 통틀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원래 트럼프가 이 인터뷰도 할까 말까 그랬대요. 왜냐면 딱 그 가서 그냥 자기가 연설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Q&A 시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시카고 경제 클럽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연설만 하는 줄 알았더니 Q&A, 그것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적대적인 사람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고서 해도 됐고 안 해도 됐지만 결국 그래도 해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런다. 카말라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바마도 이런 거 못해요. 오바마도. 적진에 가서 이렇게 맹활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감세 이렇게 공약이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관세를 통해서 일부 비용을 상쇄할 수 있고 또 중국 이렇게 수출 공세로 자동차 핵심 산업이 위협받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참고로 집권 1기던 지난 2018년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EU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긴 트레이드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은 정직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결국에 그 미국 쪽에 관세 적용 안 하고 백다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지 맥심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JD 밴스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부통령 후보 잘 골랐구나. 제가 JD 밴스 그 중에 제일 낫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아마 한국 한인 언론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JD 밴스가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자, 한번 들어볼게요. JD 밴스가 기자를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는지. 자꾸 툭하면 2020년 선거 그때 누가 이겼느냐? 트럼프가 이겼어? 바이든 이겼어?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자들, 정신 나간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ed to ask you about what you had said earlier in Pennsylvania about the 2020 election results. You've been asked that on the debate stage with Walls and then again in the New York Times interview 5 times and by other reporters. Yes, look, ma'am, look, my answer on this, and I answered this question a million times when I ran for the Senate, the 2022 Republican primary. I've answered this question in the 2022 general election. I've answered this question 10 times recently. I think that big tech rigged the election in 2020. That's my view. And if you disagree with me, that's fine. But what? You answer it now. I'm sorry? Why did you answer the question now? Why did you say no when you didn't say it before? I've given that exact question for years. And this is such a preposterous thing that the American media does. I have given this answer to this question for literally years, and the American media wants to focus on what happened 4 years ago than the fact that North Carolinians can't afford groceries. I think that's a disgrace. Do your job and focus on the problems the American people care about rather than bullshit from 4 years ago. 시원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기자가 2020년 또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 조작한 거라고 본다. 부정선거.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맞잖아. rigged라는 표현 썼습니다. rigged. 빅테크가 rigged. 빅테크가 장난질을 해가지고 진 거 맞다고 트럼프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뭐 동영상 플랫폼들이 그렇게 말을 막 못하게 그때 한창 막 맞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이미. 다 그래요. 트럼프 지지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거 걱정 많이 해요. 장난질 할까 봐. 올해 11월 선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압승을 당연히 거둘 텐데. 낙태 반대 운동했다고 지금 흑인 여성 한 명을 지금 카말라 해리스 법무부가 3년 반 동안 징역형을 내렸다고 그런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돼야 돼요. 사법부를 무기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트럼프가 저는 정치 보복 해야 돼요. 이거는 정리해야 돼.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권자 종이 투표해야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종이 투표해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 만드는 게 오히려 그 유권자 뭐 부정선거라니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뭐 탄압하는 거 차별하는 행동이라니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 없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게 이게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입증도 못 하고 있어요. 주류 언론들이. 그러면서도 마냥 그냥 유권자 아이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 아이디 100%, 1000%, 1000%, 1조 프로 찬성합니다. 종이 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투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해킹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질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이렇게 호텔에서 이제 뭐 맥도날드 가서 자기가 프렌치 프라이 직접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좀 안 어울릴 텐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것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예,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2분 가까이 되는데 그냥 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w minutes. Okay, good. Hey, sweetheart. Hey. Come on, hon. Come on. We'll go over here. You take a dog, you go outside, it's freezing, and you walk around for a while, and it's not that easy. Okay? Be careful. The fact that she trusted me with that dog was amazing. Probably she shouldn't have, but it worked out. Hello, everybody. Hey, Andy. How are you? Nice to see you. I'm going to help you. First, give you an appropriate vest. Okay? You don't look like us, please. Maybe in the middle, you Put have that a nice in the middle. flower. Very nice. Now, let's go, Andy. Room service. Look at this. This is serious room service. I hope you give me a nice big fat tip. Have a good time. Hello, Mia. Good morning, Mr. How are Trump. you? Always a pleasure. Nice to see you again. So you're gonna huh? help me do housekeeping I am. today? Am I going to change this again? Yes. Let's go. Very nice, Mia. Okay, so first we're gonna start off with the bed. Good. So next, Mr. Trump, I'm gonna need you to vacuum. Okay. So where's the little release? Wow. So there's a little piece of lint. Now it's gone. You're great. So now we're gonna go to the bathroom. So I can I'm not To in the the- to the bathrooms, man. sinks. I don't know if I could ever do that Yes, job. you can. Only sinks, right? Okay. first spray the sink. Okay. I like that. I like this job, Mia. Oh, then maybe you should come help me all the time. Well, these are 4 jobs that I've never done before, and they're tough. You have to be sharp, you have to be smart, you have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and it's hard work. 자, 이런 인간적인 모습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절대 안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프렌치 프라이 뭐 끓이는 거,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싱크대도 저렇게 아주 빡빡 잘 닦고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소통을 잘해요. 이런 일반인들하고 트럼프가 다른 억만장자들과 달리.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렇게 택시 운전수나 뭐 택시 기사나 이렇게 그냥 그 호텔 벨보이 뭐 호텔 직원들 일반 직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하고 더 소통하고 싶고 자기는 다른 억만장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래서인지 뭐 다른 억만장자들 별로 트럼프가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이제 정말 그 라이노들, 무늬만 공화당원들 싹 다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존 볼튼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다시가 아니라 읽고 있어요. 아주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삐뚤어진 사람이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 미국의 전면적인 뭐 낙태 금지 뭐 이런 그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기 좀 트럼프하고 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트럼프 아니야. 프로젝트 2025 맞아. 카말라랑 저기 바이든 오바마도 툭 하면은 프로젝트
프로젝트 2025 트럼프 맞아.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2025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 학자, 전직 공화당 정보 관료들은 싹 다 제거 그 블랙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마이크 펜스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요, 부통령. 또 한국 한인 언론들은 무조건 9999 그러지만 버락 오바마 두고 극좌 표현합니까? 버락 오바마 극좌 아니에요? 동성결혼 찬성한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이면 왜 그런 거는 한국 한인 언론이 극좌라고 표현 안 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뉴욕타임스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사, 특히 법무장관 제대로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트레이 가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외교적으로는 국무장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시 마이클 플린 넣었으면 하고요. 아니면 마이클 플린 뭐 국무장관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기득권, 딥스테이트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을 아예 국무장관으로 넣는 거 저는 대찬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장관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무장관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오늘 저렇게 호텔에서 근무한 장면 어떤 것 같습니까? 블룸버그 인터뷰에 대한 여러분 생각 궁금하고요. 블룸버그 인터뷰. 그리고 경합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경합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이 투표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전자 투표가 좋으십니까? 뭐 당연히 제가 안 물어도 그 대답은 알 것 같지만 여러분 댓글 활발하게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 댓글은 하나하나 싹 다 읽어요. 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뭐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은행 통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다 그거 확인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여러분 생각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 스미스 저녁 행사 제가 앞선 영상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알 스미스에서 트럼프가 올해는 농담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